이야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태국 바트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한국까지 여파가 미쳤습니다. 이 위기를 해외에서는 야리아시아 금융위기라고 불렀죠. 사실 그 당시 한국 경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동남아 국가들은 안행 효과라 불리는 경제 추격 전략을 따라하며 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춰 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 거품 경제의 붕괴로 시작된 3저 호황 덕에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눈부신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위주의 성장은 무역 적자와 외채 누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고 1996년 한국의 무역 적자는 230억 달러에 달하며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많은 한국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잠시 지나가는 현상 정도로 여기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한국은 외채 상환 압박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죠. 당시 환율은 7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치솟아 국민들에게는 나라 잃은 심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물건을 팔아 외화를 벌어야 할 상황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마저 없었습니다. 결국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는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한국 경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외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뒤따랐고 그 효과로 1998-99년 수출은 반등했지만 이는 기저효과일 뿐이었습니다. 1997년 위기는 수많은 대기업들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상위 30대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해체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었고 현재까지 온전히 남은 기업은 삼성, SK, 한화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1997년 위기는 수많은 대기업들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상위 30대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해체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었고 현재까지 온전히 남은 기업은 삼성, SK, 한화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자본에 의존해 성장해온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충격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비로소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IMF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아니다라며 발뺌했습니다. 바로 IMF에서 내방하고 금융 인출도 중단되고 주식시장은 아비규환에 빠지며 서민과 중산층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현재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당시 기업부도 금융권부도 보험업종까지 도산했습니다. 지금은 SNS 등 각종 매체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시 IMF가 오면 어떤 세상이 열릴지 끔찍합니다. 당시는 외환위기지만 지금은 내환위기가 닥칠 듯합니다. 50대들의 희망퇴직 구조조정 대기업, 중소기업, 증권사, 보험사 모두 위기입니다. 이 금융권마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대비하여 재산 손실을 막고 내 인생 소중한 시간들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